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의 진유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지하자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국의 광물자원공사 그리고 미국의 국가지질국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미 중국에 다 팔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자원을 일부 판 것은 사실이죠. 어느 나라나 지하자원을 판매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 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채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또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걸 정제, 정년 그리고 운반하고 싣고 옮길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건 어렵죠. 현재 북한은 어느 정도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냐면 주로 두만강, 압록강 일원에 있는 광산이라든가 거기서 채굴될 수 있는 것들은 중국과 협력을 합니다. 인프라가 필요 없는 곳들이죠. 중국에서 두만강만 건너면 있는 무산광산 같은 경우 중국 땅에서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탄 같은 것들을 캐서 중국으로 바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는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검덕광산이라든가 용양광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함경 남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개마고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개마고원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겠죠. 고산지대가 고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융기 현상에 의해서 지하자원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그 함경남도 검덕이라든가 용양 이 지역을 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개발할 여지가 없는 곳들입니다.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가 철강석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캐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대한민국은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매년 합의를 해서 최소한 1조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합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그런 기금이 1조 원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북한의 인프라를 투자할 수는 없죠. 인프라는 자국에 투자하는 것이지 타국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먼저 투자하고 나면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좀 더 우위에 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매장량 그리고 주요 지하 자원은 어떤 것인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하 자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정도의 수치는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규모를 우리 한국 돈으로 7천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7천조 원보다도 훨씬 더 많게는 조원 위에 경 단위가 있죠. 7경 규모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중에 가장 많은 가치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마그네사이트입니다. 무게로는 60억 톤, 어마어마하죠. 한국 돈으로 2,7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매장량에 어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매장량 1위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최소한 3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사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북한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느냐? 마그네사이트를 캐내서 팔려면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하려면 열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에너지를 썼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크스를 써야지만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화된 걸 마그네샤라고 하거든요. 마그네샤를 만들 열량이 북한에는 부족하고요. 캐내는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많이들 아시죠? 17가지의 흑성분의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제품이라든가 컴퓨터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매장하고 있고 판매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었는데 미국이 또는 서방 세계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채굴량을 늘리고 있고 동맹국인 호주와도
서로 채굴량을 늘리기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의존도는 90%에서 약 70%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이 가장 많고 많이 채굴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브라질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정도가 1,000만 톤 이상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호주는 100만 톤, 200만 톤 이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 매장돼 있느냐? 중국이 5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한은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매장량은 전 세계 4위에서 2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 자원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경제성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가치로는 이 정도지만 그걸 캐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 이상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톤을 만약에 돌을 캤다 그러면 1,000kg잖아요. 1,000kg 중에 10kg 정도, 즉 1%가 나왔을 때 보통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그 지하 자원의 경제성이 있느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마지막 해 2007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하 자원 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조사단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제 친한 지인도 그때 다녀오신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로 검사한 지역들은 검덕광산, 용양광산, 대흥광산입니다. 검덕광산은 연과 아연,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용양과 대흥광산, 히토리를 비롯한 특히 마그네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1차 다녀왔을 때 계략적인 조사를 했을 때는 워낙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정밀조사, 3차 인프라 조사를 통해서 3차 조사단의 결론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입니다. 이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아느냐? 당시 정부 그 관계 책임자가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통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내년 하반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이고요. 아마 올해 말부터는 미국의 프라이머리 선거가 이미 진행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죠. 북한은 사소한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는 단 1%, 2%만으로도 당락이 결정이 되죠. 미국의 민주당은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일본의 자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북한과 여러 번 물밑 접촉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납치자 가족들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게 자민당과 또 총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도 분명히 북한과 여러 가지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북한과 대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일본 자민당 정권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북일 관계가 풀린다는 건 결국 한반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하는 일이죠. 그러나 동북아의 안정은 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위상에는 절대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는 게 바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하고는 대화하는 제스처는 취하되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 전망인데요.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런 출구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북일 간의 대화 또는 미일 간의 대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유엔 안보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2006년부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는데요. 2016년부터는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실험하기 시작을 했고 2017년 7월에 드디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북한의 도발이
고강도로 이어지면서 유엔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때 제재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히토리와 마그네사이트가 포함됩니다. 바로 2016년 9월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에 히토류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었고, 또 마지막 그 제재 결의안입니다. 23975의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제재 내용이 포함됩니다. 북한은 그 이 외에도 많은 금광석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2270호에는 히토류 외에도 뭐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그리고 23215에는 은, 동, 아연, 니켈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할 수도 없고 수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수출과 수입의 품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치 있는 지하 자원은 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또 미국의 압박 정책에 의해서 유엔의 제재로 인해서 많은 물꼬가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다시 또 새로운 국면, 출구 전략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새로운 국면이 왔을 때 어떤 돌파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 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서로 상호 이익을 갖자, 윈윈하자, 주는 만큼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서로 지속성을 가지고 남북 협력 사업이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데는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 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기술과 자본도 갈 수 있고요. 또는 농업, 잉여 생산물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오히려 갈아엎고 팔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충분히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98년부터 10년간 이루어졌던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제주도 감귤 농가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보내는 물건도 상품이 아니라 약간 비상품들을 보냈습니다. 그건 북한도 양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3배 싸기 때문에. 북으로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에서의 감귤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귤 가격을 농민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모아서 농민들로부터 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농민들은 굉장히 이득을 받죠. 우리의 잉여 농산물 중에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겠죠. 과거에는 주면서도 우리가 이득을 봤었는데 주는 만큼 또 받을 수가 있다면 굉장한 이득이 서로에게 있겠죠. 그게 바로 북한의 지하 자원입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들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윈윈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연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하 자원이 현재 약 200억 달러,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 자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